안녕하세요,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남궁 프로입니다. 자, 오늘 이 코난 테크놀로지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자, 코난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 지금 최근에 이제 정부의 이 AI에 대한 수혜로서 주가가 한 차례 상승을 이뤄내고 한 차례 조정 가진 다음에 다시금 상승 이뤄내고, 자, 이 47,000원 고점 이후로 어느 정도 조정 구간 거치다가, 자, 지금 이 유상증자라는 공시 발표 이후로 주가가 한 차례 눌리고 어느 정도 횡보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렇다 보니까 우리 주주분들 아마 유상증자 때문에 고민들 많이 하실 거예요. 자, 일반적인 유상증자들이 보통 악재로 작용이 되면서 주가가 한 차례 하락을 이뤄내고, 자, 지금 내가 이 구간에서 매도를 될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이런 전략적인 부분들 어떻게 가지고 될지 아마 고민이 많으실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만큼 오늘 이 영상에서 우리 주주분이 과연 어떠한 전략으로서 이 코난 테크놀로지를 끌고 가면서 보유를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 공유 들어보도록 할 거니까요. 영상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면서 우리 주주분들의 매매 전략으로서 활용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하기에 앞서서 제게 큰 힘이 될 수 있는 구독 버튼 그리고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유상증자 공시가 나왔던 7월 16일이었죠. 공식이 나와서 주가가 대략 20%까지도 빠졌다가 다시금 밀어 올리면서 14%대로 마감했고, 어제 같은 경우도 윗꼬리 아랫꼬리 달린 형태로 주가 지금 크게 변동성을 주면서 형성이 되고 있죠. 자, 오늘 같은 경우 주가가 장 초반에 밀렸는데 다시금 밀어 올리는 흐름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현 구간 자체가 어느 정도 저점 구간이다 판단하고 저가 매수 흐름들은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이 정부에 대한 수혜는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AI 100조 정책으로서 주가는 더욱더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대감이 남아있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코난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 50억 원 규모의 국방 ICT 연구개발 R&D 과제에 참여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부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 직접적인 수혜로서 지속적으로 주가가 들어 올려지고 있었는데, 자, 이 유상증자 공시가 나오다 보니까 당연하게 걱정이 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런 만큼 걱정 덜어드리려고 이 유상증자 우리가 어떻게 일정 파악하고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이 부분 공유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 이제 공시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자, 증권신고서가 나왔었죠. 대신 이제 보게 되면 증권신고서는 효력 발생일이 7월 30일이에요. 그러니까 증권신고서가 정정되는 경우에는 효력 발생일이 변경될 수 있다는 거고, 금감원에서 이 유상증자 공시에 대한 증권신고서에 대한 부분이 적합하지 않다라고 판단한다면, 자, 정정을 요구하게 될 거고, 그 전까지는 효력이 발생하지가 않는다. 그래서 유상증자가 혹시나도 취소가 될 수도 있는 상황도 나올 수가 있기는 해요. 자, 근데 하지만 이렇게 시가총액이 적은 기업들은 웬만하면 취소 확률이 적다.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자, 대략 3조짜리 이 유상증자도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됐잖아요. 뭐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 지금 1조 1천억 원의 이 유상증자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자, 그런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포스코 퓨처엠이나 지금 주가가 다시금 지속적으로 유상증자 공시 발표 이후에 한 차례 하락했다가 다시 상승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럴 때면 우리가 이 유상증자에 대한 일정을 파악하면서 움직일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수익을 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점. 자, 그래서 보시면 지금 일단은 예정 발행가에 나왔습니다. 29,050원이라는 금액으로서 자, 290억 원 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유상으로 증자를 진행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집 방식은 주주 배정 후에 실권주 일반 공모로서 진행이 될 텐데, 자, 그렇다 한다면 우리 주주분들, 기존의 구주주분들이 이제 이 유상증자에 있어가지고 청약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거를 결정해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보게 되시면 이제 1차 발행가액이 28일날 나올 예정이고, 그 다음에 이제 권리락 기준 나오고 신주권 증서 상정되고 거래될 거고, 확정 발행가의 산정권 있게 될 겁니다. 자, 주요 일정들은 바로 이때들이 될 거예요. 더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 1차 발행가액이 나오고 이 권리락 기준으로 해가지고, 자, 신주 회전 기준일이 9월 2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주주명부가 넘어갔는데 이틀이 걸리기 때문에 보통 이 결산일은 자, 배정 기준일에 D-2일, 자, 이틀 전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틀 전까지, 그러면 8월 29일이 되겠죠. 8월 29일까지만 이 주식을 보유한 주주분들만이 이 신주주권 증서에 대한 부분을 배정받을 수 있게 될 거고, 자, 권리락일인 9월 1일 이후로 이 주식을 매매하는 주주분들은 이 유상증자에 참여를 못한다 라는 뜻이 될 텐데, 자, 신주주권 증서 같은 경우도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오히려 유상증자에 참여하겠다 생각한다면 이 신주주권 증서 거래 동안 증서를 매수함으로써 참여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신주주권 증서 상장되면, 자, 우리 주주분들이 한 주를 갖고 있으면 0.08주를 배정받게 될 텐데, 자, 대략적으로 100주를 가지고 있으면 8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자, 큰 물량이 아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유상증자로 상장되는 주식수가 100만 주밖에 안 돼요. 자, 그런데 유통되는 물량이 700만 주인데 대략 100만 주밖에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하지만 이 받게 될 신주주권 증서 같은 경우도 8주를 받게 된다라면, 자,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고점에서 매도하고 저점에서 매수한다라면, 자, 당연하게 비중도 늘릴 수 있게 되는 거고, 배정받게 될 신주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저렴하게 최대한율은 40%까지도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자, 기본 수익이 챙겨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일반적인 신주주권 증서는 첫날 고점에서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예시를 보여주자면 지금 이 LS 마린 솔루션이라는 종목도 신주증권 증사가 오늘 상장이 됐는데 자 지금 고가 6,380원까지 갔다가 자 저가는 4,700원대까지도 상한가와 하한가가 없기 때문에 자 이러한 큰 변동성을 보여주게 돼요. 그래서 이런 증세에 대한 전략도 필요할 거고 그 얘는 이제 본주로서 그리고 추가적으로 새로 상장된 신주로서 우리는 분류 전략으로서 움직일 수만 있다라면 자, 충분히 이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는 게 바로 이 유상증자 일정을 잘 활용하면 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예시를 하나만 보여드리자면 이 펩트론이라는 종목 같은 경우도 자, 작년에 유상증자를 진행했는데 자 유상증자 공시 발표 이후로 주가가 한 차례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여주고 자 실제로 권리락 이후로는 주가가 자 대략 몇 배 상승했나요? 뭐 4만원 5만원대는 주가가 13만원까지 올라갔었습니다. 자, 두세 배 이상 주가가 상승했다라는 거죠. 자 그런 만큼 이런 흐름들을 판단하면서 우리가 움직일 수만 있다라면 자 무조건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서 작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유상증자 관련해 가지고 나는 너무 걱정만 앞선다. 자 도저히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생각하시는 주주분들 자 위에 제 개인 연락처 있습니다. 이 위에 있는 번호 자 010-4674-9671번 이 번호로 코난이라고 두 글자 문자로 보내주게 되시면 우리 주주분들이 반드시 잡고 가야 될 유상증자 일정이 있어가지고 자 신주증권 증세에 대한 부분 그리고 본주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 신주에 대한 부분으로서 자 분리 전략으로서 우리가 어느 전략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당연하게 이 매수하고 매도를 해야지만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정확한 매수와 매도에 대한 실전 타점으로서 자 실시간으로 바로바로 공유 드리면서 우리 주주분들이 자 선제적으로서 적극적으로서 대응할 수 있도록 자 지속적인 도움 드리도록 할 거니까 자 저와 함께 이 유상증자 활용하면서 나는 이번에 기회로 잡고 수익 한번 내보고 싶다 생각하는 주주분들은 망설이지 마시고 이 코난이라고 두 글자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게다가 제가 이 모든 정보 우리 주주분들을 위해 가지고 무료로 공유드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부담없이 보내주시면 되실 텐데요. 대신 딱 한 가지는 제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는 이 구독 버튼 그리고 좋아요 버튼은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간단하게 주가가 아까 제가 상승하는 자 펩트론의 경우 두 번의 파동이 나왔었죠. 이런 패턴이 나올 수밖에 없는 자 그 근거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좀 설명을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전략으로 움직여야 되는지 자 이 부분이 좀 명확해질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보게 되면 자 공시 내용 중에서 지금 확정 발행가액이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 10월 달에 산정이 되게 될 텐데 이 확정 발행가액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1차가 나오고 나서 자 2차 발행가액까지도 나오게 될 겁니다. 자 이 부분을 보게 되시면 일단 할인율은 우리 최초에 25%가 적용이 돼요. 자, 부터 1차 발행가액 같은 경우는 1개월간의 평균 주가 그리고 일주일간의 평균 주가와 이 기산일의 종가를 평균해가지고 할인율 25% 적용한 금액으로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2차 발행가액 같은 경우는 자 이 확정 발행가액 산정 구간에서 이제 일주일간의 평균 주가의 할인율 동일하게 25%가 적용이 돼요. 자 제가 하지만 할인율 40%까지 높아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원래 확정 발행가액은 1차와 2차 중 낮은 가격으로 결정이 되게 되는데 자, 이 1차와 2차 중 낮은 가격이 이 확정 발행가액 산정일인 그 전부터 3거래부터 5거래까지 해서 3일간의 평균 주가에 할인율 40%를 적용한 금액보다도 오히려 낮을 경우 그러니까 할인율 40% 적용한 금액이 이 낮은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니까 오히려 더 높게 나온다라고 한다면 자 확정 발행가액이 더욱더 올라갈 수밖에 없게 되겠죠. 자 근데 확정 발행가액이 올라가게 되면 자 어떠한 변화가 생길까요? 자 바로 이 유상증자로 모을 수 있는 자금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자 자금이 증가하게 된다면 자 기업의 입장에서도 이 운영 자금이 늘어나면서 추가적인 정보에 대한 수요로서 작용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거기다가 이 세력들 같은 경우 보통 유상증자에 관여하면서 물량들을 확보하고 주가를 끌어올리게 될 텐데 자 당연하게 신주 상장 전이기 때문에 갖고 있는 본주로서는 자, 최대한 주가 끌어올리면서 고점에서 개인 투자들에게 물량 떠넘기면서 수익을 내고 탈출해야 되겠죠. 자 게다가 신주에 대한 부분들도 자 신주권 증서로서 물량 모으게 되면 이 물량들에 따라 가지고 최대 할인율 40%까지 받으면서 한 번의 수익 더 챙겨갈 수 있는 게 바로 이 유상증자의 일반적인 패턴이다. 자 그런 만큼 우리 주주분들 유상증자 잘만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자 수익 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 반드시 망설이지 마시고요. 저와 함께 대응해 보면서 이 유상증자 나는 전략적으로 한번 대응해 보고 싶다 생각하시면 이 위에 있는 번호로 자 간단하게 코난이라고 두 글자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만큼 제가 우리 주주분들이 지속적인 수익 낼 수 있도록 자 같이 동행하면서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주주분들 제가 또 추가로 준비한 게 있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게 뭐냐면 지금 시장에서 원전주가 굉장히 핫하죠. 그래서 원전의 대장주인 이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 지금 주가가 급격하게 올라와 있기 때문에 우리 주주분들이 자 추가로 매수를 하거나 아니면 신규로 진입을 하거나
이런 부분에서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히든 종목으로서 대폭등이 임박된 황제주를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주분들 지금 현재 이 2차 전지에 관련해 가지고 많이들 묶여 계시죠. 자, 많이들 물려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2차 전지 관련주들은 사실 전기차 시장이 개화가 돼야지만 주가가 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2차 전지 관련 중에서 좀 주가가 많이 빠져 있고 오를 만한 종목을 우리가 선점해야지만 추가적인 수익을 최대한 낼 수가 있게 될 텐데, 자, 그게 바로 이 ESS 관련주입니다. 이 ESS 관련주 같은 경우는 사실 2차 전지와 연관은 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테마 자체가 이 AI 데이터 센터와 연결이 되어 있다. 자, 왜냐하면 이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는 절대로 멈추면 안 되기 때문에 항상 이 예비 전력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자, 왜냐하면 이 데이터 센터 자체에서는 전력에 대한 수요량이 많기 때문에 이 예비 전력으로서 무조건 이 ESS 대용량 저장 장치가 필수이다. 자, 그런데 지금 이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는 자, 수십 조씩 지속적으로 성장세를 이어나가고 있죠. 그렇게 된다면 ESS도 동반해서 성장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자, 사람들이 지금 2차 전지에 대해 가지고 부정적인 면이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매수를 진행을 안 하고 있다. 하지만 오히려 세력들은 지금 1년 넘게 이 ESS 관련주에 대항해서 지속적인 매집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시를 하나 보여드리자면 일단은 인벤티지 랩이라는 종목인데요. 자, 인벤티지 랩 종목 같은 경우가 이제 바닥에서 상승한 매집 패턴으로 자, 3배까지 주가를 끌어올리면서 비싸게 1차 매집 진행을 하고, 자, 그 이후에는 다시 한번 원래가까지 끌어내리면서 하락형 매집으로서 지속적인 매집의 흔적들을 보여주었어요. 자, 이 부분도 우리가 봐야 되는데 3배까지 올리면서 비싼 돈을 들이면서 주가를 끌어올리고 끌어내리면서도 계속 지속적으로 매집을 진행했었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 세력들의 평단가가 대략적으로 이 정도가 될 텐데, 자, 17,000에서 2만원대 딱 이 구간이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매집 이후에 주가가 어떻게 됐냐? 자, 이렇게 자, 급격한 상승 이뤄내면서 주가가 거의 7배 가까운 상승을 만들어냈다라는 거죠. 자, 근데 이러한 패턴 나오는 게 이 인벤티지랩 뿐만 아니라, 자,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상승형에서 자, 4,000원대에서 12,000원까지 3배 올리면서 비싸게 주가 끌어올리면서 매집 진행하고, 다시금 하락형으로 자, 3번의 매집 진행한 이후에 주가 원 상태로 돌아간 다음에 다시금 어떻게 됐다? 주가 한 번 더 끌어올려졌다라는 겁니다. 자, 보시면 5,000원대에서 주가가 35,000원대까지 자, 실제로 7배 가까운 급등을 보여줬어요. 이 셀버스 AI라는 종목이죠. 자, 그러니까 이러한 패턴들이 지금 매집의 패턴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건데, 지금 ESS 관련주도 어떠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자, 마찬가지로 이 바닥에서부터 지금 3배 가까운 상승을 보여주고 다시 한번 주가 끌어내리면서 하락형으로 지금 지속적인 매집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자, 근데 우리가 봐야 될 게 내려가면서 지속적인 물량들이 없잖아요. 자, 그런데 다시금 지금 이 바닥에서 자, 물량들이 슈팅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면서 터트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AI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이 ESS 정말 황제주가 될 수 있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상승 시 200% 이상의 상승을 예상하고 있고, 자, 이제 폭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정말 황제주로서 우리 주주분들이 수익을 최대한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서 잡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한 자료, 우리 주주분들이 이 자료 받아가시면서 대응을 해보시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자료 받아가지고 난 한번 대응해보고 싶다 생각하는 주주분들은 이 위에 있는 번호로 자, 간단하게 황제라고 두 글자 문자로 보내주게 되시면 제가 영상 보시는 주주분들 자, 선착순 10명까지 해가지고 이 자료 무료로 보내드리도록 할 거니까요. 무료인 만큼 자, 선착순 10명 자, 놓치지 말고 받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런 만큼 황제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서 이 자료 우리 주주분들이 전부 다 받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도 더 유익한 투자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